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눈밑 수술에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눈밑의 부작용이라 하면은 이 5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과소교정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교정이 아니라 덜 되었을 경우.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눈밑 지방의 뭉침 현상입니다. 일명 럼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럼핑이라는 현상은 지방들이 뭉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지방 이식 후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도 섬유질의 영향에 따라서 럼핑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밑 꺼짐 현상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또 할 말이 많기는 한데요. 우선적으로 눈밑의 지방 재배치나 눈밑의 제거 혹은 하안검 수술의 경우 눈밑에 약간의 꺼짐 현상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는 근육의 재교정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수술하고 났더니 웃을 때 아직도 두 줄이 약간 보이는데 그건 왜 그러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지방의 영향보다도 근육의 영향일 가능성도 꽤 큽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근육 재교정으로 잡았고요. 다섯 번째는 눈꺼풀의 뒤집힘 현상입니다. 이거는 지방 재배치와 같이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수술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피부를 절개하는 하안검 수술에서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과소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했는데,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했는데 생각보다 볼룩함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건 과소하게 교정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보통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방 재배치 수술이나 어떤 수술이든지 과교정은 좋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과소교정일 경우에는 재교정 방법으로 해서 눈 밑의 지방과 경막을 다시 교정해주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만큼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 뭉침 현상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럼핑, 아까도 말씀드렸던 현상인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지방이 불룩하죠. 이분은 예전에 지방 재배치 수술과 지방 이식 수술을 같이 받으셨던 분인데 왼쪽 눈의 불룩한 부분이 단단하게 만져진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지방의 럼핑 현상, 지방의 뭉침 현상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에 뭉쳐져 있는 부분의 지방을 제거하고 안쪽에 경막이나 지방들이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눈 밑에 맞게 최대한 탄탄하게 눈 밑의 경막과 지방을 재배치 수술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눈밑 꺼짐 현상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타입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이 불룩한 분들이 너무 많은 지방을 제거하거나 했을 때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혹은 고랑 쪽으로 눈 밑에 지방을 너무 많이 내렸을 경우에도 눈 밑에 애교 부분 밑쪽으로 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눈 밑의 타입에 맞게 지방 이식 혹은 피부 당김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육을 재교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는 분도 많을 수 있는데요. 근육을 재교정한다는 말은 본인의 근육이 지금 현재 눈 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임상학적 결론으로는 비염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눈 밑에 근육이 발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 밑에 근육을 좀 줄여주는 보톡스 치료를 같이 병행한다거나 외양각 성형술이 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사실 눈꺼풀 뒤집힘 현상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 재배치 수술과 같이 피부를 절개하지 않는 환자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안검 성형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 밑에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가장 걱정되면서도 가장 무서워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 외양각 자체가 너무 약해져 있어서 뒤집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60대 분들한테는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게 발생이 되면 미용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것보다도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서 눈의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눈꺼풀 뒤집힘 현상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현상 중에 하나고, 이럴 경우에는 외양각 수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분처럼 정말 심각하게 눈 밑에 퇴축이 오면서 액트로피온이 같이 뒤집힘이 같이 오는 경우에는 외양각 교정술과 지방 이식을 같이 하면서 눈 밑에 교정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눈 밑에 수술에서 시작과 끝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눈 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눈 밑에 수술을 할 때 이 영향이 근육의 영향인지 지방의 영향인지 눈밑고랑 인대의 영향인지 피부의 처짐의 영향인지 피부의 색소 침착의 영향인지를 정말 잘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수술에서는 이 티어트로프라는 타입처럼 고랑이 깊은 타입과 베기아이리드라는 타입처럼 지방이 불룩한 타입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감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 방법도 약간 달라지거니와 베기아이리드 같이 지방이 불룩한 타입들은 과도한 지방을 제거했을 때 티어트로프라는 타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꽤 흔하거든요. 이 두 가지 타입을 정확히 전문의 선생님과 확인을 한 후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제가 오늘은 눈밑 성형에서 특히 눈밑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밑 수술의 기본적인 개념은 첫 번째, 내 눈밑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성형 부위와는 조금 개념이 틀려요. 쌍꺼풀이나 코 수술이나 이런 미용 성형처럼 몇 미리를 높이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눈 밑의 수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가지고 가장 탄탄한 상태로 되돌려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생기는 눈 밑의 변화를 막아주면서 현재 눈 밑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한다. 이 개념이라고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수술이든지 본인의 원인을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에 맞는 수술 플랜을 혹은 시술 플랜을 잡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술이라는 건 눈 밑의 모양을 바꾸는 거지 눈 밑의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환자분들을 보면 다크서클을 없애달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모양적으로 생기는 다크서클, 그림자가 지면서 고랑이 깊어지면서 불룩해 보이면서 지는 다크서클은 우리가 지방 재배치술이나 하안검 수술로 개선할 수가 있지만 내 오리지널한 눈 밑에 피부의 얇기, 그 다음 그 밑에 비치는 근육의 색깔은 사실은 수술로서 해결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한계점은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수술이라는 건 내 몸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자체도 불룩하지만 피부도 같이 처져 있는 경우가 꽤 많죠. 눈밑 피부가 경미하게 처진 경우나 혹은 애교살 조직이 발달한 경우, 성형 후에 하안검을 한 후에 이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혹은 노화로 인해서 눈 밑에 주름진 경우,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 듀얼 플레인 하안검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